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정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미증시가 결국에는 이 소매 판매 부진으로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연준 총재가 2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공포심은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강보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럴 때도 필요한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훈 대표님 일주일에 딱 한 번 방송 중에 만나 뵐 수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좀 이어나가보고 싶다. 시장에 대한 공부, 종목에 대한 공부 우리 김도훈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로지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꼭 한번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우선 오늘장 마감장 분위기 어땠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한때는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0.51%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238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폭도 장중에 확대를 해주면서 5,721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개인의 매도세는 2,600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요. 기관도 3,147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죠. 스마트폰 점유율 22%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는 61,500원 이렇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0.47% 오른 85,500원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6위에서 12종목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장중에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삼성 SDI는 이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0.49%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축소가 됐다라는 이야기에 주가 하락세 보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부 먹통 사태가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오늘도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 내린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계속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16% 오른 71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도세를 보이게 됐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도 461억 원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인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나가주면서 오늘장에서도 656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
1위에서 5위 종목 두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강세를 기록해줬고요. HLB도 1.46%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오늘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LNF의 하락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죠. 3%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6에서 12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6에서 12 종목 현재 두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56%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하락폭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3%대 하락세. 또 셀트리온 제약은 1%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장 0.75% 오르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장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우리 주식 구조대는 또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지 오늘 출연해 주실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서 양력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부채도사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JDI의 김도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대표님 방송에서 또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종목들이 한 주 동안 정말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들 먼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이 무려 그 일주일 만에 약 일주일 만에 24.29% 정도 상승을 해 보였고요. 그리고 또 히든 종목이었죠. 올릭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네, 이 관련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이제 제가 종목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공식적인 연설을 하거나 어떤 임상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또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자리도 괜찮고 차트의 위치라든가 수급적인 면에서 한번 수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한번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 중에서 올릭스하고 레고캠 바이오가 있었는데요. 올릭스도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또 레고캠 바이오는 시총이 매우 큰 그런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장세에서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레고캠 바이오 그런 중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략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만 제가 두 번째 테마로서 인탑스 로봇 관련된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부터 또 이번 주에 장을 한번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로봇 장세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로봇 관련된 종목이 엄청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노란 톡방 공부방에서는 제가 이미 이 로봇 관련주와 또 데이터 이중화 관련된 그 데이터 이중화 관련법 이제 입법이 곧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한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줌인터넷이나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네, 그런 모아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로봇의
주,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로보 그리고 그 로봇 관련된 로봇스타 네, 어저께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또 그런 한 어떤 테마에서 인탑스도 삼성전자와 같은 제휴하는 그런 회사고 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매우 좋은 차트 위치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히든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탑스는요. 지금 아직 큰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테마는 빅사이클로 있을 것이고 이 인탑스도 계속적으로 모아가시거나 공략을 하시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지금 일주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인탑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좀 히든이나 아니면은 테마 종목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 대표적인 4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DNA 백신 신속 처리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이 제넥신부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 좀 넘기다가 네. 제넥신은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업은 특히 이 암 치료, 특히 D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2상 결과를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쯤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바로 이틀 뒤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올릭스가 있었습니다. 올릭스는 지금 차트의 모습을 제가 이거를 한 6개월 정도의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요. 월봉 차트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올릭스는 완벽한 바닥의 모습, 바닥형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아간다면은 한 번 더 분출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릭스는 제가 볼 때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의 테마가 불거나 아니면 이 RNA 관련된 기술 그런 기술이 한 번 더 테마를 탔을 때 올릭스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력들이 계속 매집하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턴어라운드 상승 추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냥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내 자금을 모아가면서 나중에 크게 터트리는 그런 종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릭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서 제가 우량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무려 이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와 지금 바이오 원천 기술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6천억 원 규모를 이제 마일스톤으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날 때마다 급등해 줄 수 있고요. 지금 61선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모아 가시면 앞 고점을 한번 공략해 줄 수도 있고요. 이 고점을 넘게 되면은 조금 더 2차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의 모습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탑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 로봇의 주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자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삼성전자가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뉴스에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 관련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그 출시한 내용의 첫 번째 1호는 노인
노인의 어떠한 보행성이나 아니면 노인을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형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뉴스에 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아예 인수를 해버릴 수 있는 로봇 관련된 기술과 특허나 아니면 같이 제휴해서 어떤 사업을 했었던 MOU를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 회사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종목이 인탑스였습니다. 인탑스는 지금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서빙용 로봇을 판매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이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매우 유명한 로봇 기업인데 베어 로보틱스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인탑스도 주봉 그리고 월봉 차트 제가 오늘 준비해 오진 않았지만 월봉 차트의 모습도 오랫동안 매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바닥권에서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호재 뉴스나 아니면은 분기 실적, 전년도 당해년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옵니다.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제 2022년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인탑스는 컨센서스만 봐도 전년 대비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61선,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61선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조정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지수를 틈타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실적주 장세 때 이 실적 분기 실적이 연 실적이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탑스가 한번 관심을 이 시장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 제약주와 로봇주 종목들을 짚어주셨죠. 근데 이런 종목들 공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대표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공부가 좀 어렵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부채도사가 괜히 도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주 방송에서 급등 전 테마를 찝어주신 딱 그 테마가 이번 주에서 굉장한 두각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도사님 오늘 이 시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급등 전 테마를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게임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게임주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한 3주 전에 한 달 전부터 중국이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다라고 하면서 유입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중국이랑 계속적으로 교류를 한다,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파노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파노. 그래서 중국의 파노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게임주가 조금씩 들썩들썩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파노가 나온 게 아니다. 네, 또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들이 아주 갈팡질팡하면서 이 관련된 게임주의 어떤 향방도 사실 되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판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게임주를 오늘 들고 나왔느냐? 네, 그 이유는요, 바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테마에 대해서 이 테마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을 하거나 분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그 테마가 기업의 실적, 기업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재료는 매우 강한 겁니다. 그냥 그런 어떤 찌라시나 증권가 찌라시나 그런 어떤 뉴스, 단발성 뉴스에 의해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바로 윗꼬리를 달고, 네, 윗꼬리를 달죠. 윗꼬리를 달고 바로 하락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의 뉴스나 공시가 그 회사의 실적과 매우 연관돼 있는 향후 실적에 매우 큰 매출 성장이라든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라면 그 큰 재료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두 번째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정책이나 법,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나 그 테마가 이 정부의 어떤 법의 제정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돼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이다, 관련된 이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한 법률로서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부나 이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테마들은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재료들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게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바로 정부의 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게임을 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들을 하는 유저들이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무료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이 아이템이라든가 이 캐릭터라든가 아니면은 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사야 됩니다. 네, 물론 시간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서 레벨업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레벨업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 돈을 쓰는 겁니다.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템을 산 거를 계속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확률형 아이템이 뭐냐면 이 아이템의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만약 5만 원이다. 5만 원을 내고 이 확률 중에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거 득템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템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만한 아이템 아니면 5만 원보다 더 덜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또 같은 확률형 아이템인데요. 이 확률형 아이템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또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 유저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적용을 할까요? 이 확률형 아이템은 그 유저로 하여금 조금 더 아이템을 좀 더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운이 좋으면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률 아이템이 큰 돈이 됩니다. 이 게임 산업에서는. 그런데 정부에서 이 확률형 아이템이 제가 뒤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어떤 도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게임 산업법 개정을 하면서 이 국회 법안 소위에서 30일 날 약 5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그 법이 소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예전에 계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30일 날 만약에 소위가 통과되면은 이번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이 통과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의 이런 일정에 대해 정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은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뽑는 겁니다. 뽑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게임의 화면인데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잭팟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소비를 부추긴다라고 해가지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정화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너희들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과소비 부추기니까 유저들이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해봐라고 했는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이거 관련된 법이. 그래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일부 업체나 해외 업체에서만 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업체에서는 이 규제를 따르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큰 이슈가 될 수 있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나 어떤 회사가 지금 이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법이 제정돼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써, 사업을 못해라고 결정이 된다면요. 만약에 공신력을 갖춘 그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라든가 정보를 규제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 있었다면 그 회사가 엄청나게 조명을 받겠죠. 네, 제 큰 대전제와 큰 논리는 이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RNG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RNG 인증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RNG 인증이 뭐냐면은 자, 게임 업체 자체에서 확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 업체가 이름이 뭐냐면은 GLI라는 업체입니다. 이 GLI라는 업체는 게임 회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확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직하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야. 통계에 의해서 나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로또를 사면은 다 여러분들 확률이 뭐죠? n분의 1이잖아요. 네. 그 발행한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에 내가 산 그 확률이잖아요. n분의 1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옆 동네에 있는 제가 아닌 제 친구가 로또를 사면 얘네 확률이 n분의 3이야.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을 공신력 갖춘 인증기관이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 네. 게임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이 게임 아이템 확률의 확률이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게임 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중립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정화를 하고 아니면 법을 제정해서 그러한 업체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조금 더 유저 친화적인 그리고 유저들이 내가 당했네.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필요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안이 좀 있으면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 RNG 인증이라는 인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이 뒤에서 이제 히든주를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까짓 아이템 그거 공개하고 확률적으로 이게 뭐 정직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넥슨이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확률을 정확하게 자기는 확률이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을 열심히 샀는데 나중에 이 업체가 공시를 했습니다. 테스트 서버의 패치 노트를 접한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동일한 확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전과 지금의 그 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았냐? 그럼 예전에는 확률이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3도 될 수 있었냐?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트럭형 시위라고 하죠. 트럭형 시위를 통해서 이 넥슨을 매우 비판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촛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내가 돈을 쓰고 이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 공정한 확률로 아이템을 내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이 소비자들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이 니즈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 RNG 인증 관련된 이 법안 소위 관련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급등 전 테마로 게임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엔 또 가뜩이나 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테마에서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 도사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님? 네. 기존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RNG 국제인증 획득한 게임 회사입니다. 네. 이게 왜 RNG 인증이 된 회사를 왜 발굴하는 게 중요한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수급, 외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년 대비 연간 실적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다. 네, 이때 실적이 좋고 컨센이 좋은 그런 회사들은 그냥 간다. 그냥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대감과 발표 전후로 상승할 수 있다. 보통은 발표 전에 상승을 합니다. 예, 다 재료가 소멸하고서 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거가 있고 차트의 모습도 있으니까요. 네,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 RNG 국제인증 획득한 그 회사 예, 첫 번째 종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회사가 자회사고 이제 모회사, 네,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를 또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지주회사도 자회사가 만약에 호황이면 지주회사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히든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첫 번째 회사와 이 회사만이 지금 게임 업계에서 유일하게 RNG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매우 우량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자금이 크시거나 아니면 좀 묵직한 그런 우량주 좋아하신다 하시면 메이저 수급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닥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아주 수급과 바닥형 차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런 성향이면은 요 종목 첫 번째 종목 조금 나는 바로 반등을 원한다. 이슈 있으면 좀 많이 가는 걸 원한다. 그런데 좀 가벼워도 괜찮다. 그런데 대응 나는 된다. 근데 나는 대응이 안 돼. 조금씩 모아가고 좀 우량한 종목 선호해. 그러면 히든 종목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도사님께서 이 게임주 테마 안에서 무려 이 투자 성향에 맞게 세 종목의 히든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번 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도사님께서 짚어주신 급등 전 테마로 첫 번째로는 게임주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 급등을 앞두고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을지 또 도사님 한번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님, 네, 급등을 앞둔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실내 마스크 해제 너무 기대되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자문위원단 기구를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 이후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주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네, 물론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애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뭐냐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도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관련된 이제 나의 얼굴을 이제 마스크로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사드 문제다 그리고 코로나다 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이 사실 역대급 바닥과 역대급 악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이 갈 때도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한번 화장품주가 갈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구정 특집으로 조금 제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왔지만 중국도 이제 중국의 설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이 다가옵니다. 중국의 춘절은 네, 중국의 춘절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춘절 관련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여행. 네, 지금 여행 관련된 종목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습이 매우 좋죠. 그리고 항공, 네, 진에어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카지노, 그런데 그 중에서 화장품이 있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떠한 테마가 더블 테마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테마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다. 네, 지금 마스크도 벗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이 화장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류, K한류에 대한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더블 테마에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히든 종목을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많죠. 토니모리,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사실 제가 방송이 화요일에 만약에 오늘 했으면 화요일 날 했으면 제가 화요일 날 화장품주를 쫙 광주를 쭉 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을 때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2 이거 한번 보세요. 실리콘2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중국 화장품 기업이죠. 그 종목도 오늘 상한가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이슈 계속 살아있으니까 화장품주를 관심 있게 보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는 특이하게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중국과 친화적인 기업이 있다면 그 종목이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이고요. 지금 모든 화장품 기업 최근 2년간 실적 한번 보세요. 다 마이너스이거나 다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그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바닥권이고 여러분들 지금은 지수가 중가권에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계속 모아가고 순환매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망이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안타 계속 치셔야 돼요. 홈런은 나중에 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중소형주 가벼운 거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량주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으시고 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벼운 종목들은 잘 선호하지 않으세요. 우량주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이건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량주 좋아하시면 항상 같이 보는 그런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사님께서 두 번째로 찝어주신 테마는 화장품 관련주였죠.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의 소비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 급등을 앞둔 테마들을 만나봤는데 급등이 나와도 사실 이 대응 전략이 탄탄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도사님께서 오늘도 히든 기법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도 히든 기법 가져왔죠, 당연히. 제 히든 기법은 이 부채도사의 히든 기법은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 이 기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조기구입니다. 보조기구인데 거기에 이 조건식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은 테마를 볼 수 있는 촉이나 눈을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이 재료 분석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조건식에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검색되는 그런 종목들이 큰 확률, 확률이 아까도 계속 확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기법의 특징은 사실은 오래 너무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력이 들어온 그런 흔적을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눌림목이 아니라 조금 더 세력이 많이 뺐을 때 그때 한 번 더 모아가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짧게는 1주 그리고 길게는 2주 안에 보통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길게 그리고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 우량주 요즘에 가나요? 요즘에 대형주들 움직임 있나요? 네, 그런 장세에서 사실 옆에서 수익 나고 막 급등주 가면은 마음도 막 설레고 사실은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급등주 같은 거 따라가면 사실은 물리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절충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 단기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 바로 승부를 낼 수 있는 기법이 아니고요. 며칠에 걸쳐서 모아가는 그런 분할 매수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적절하고요. 대신 저는 항상 뒤에서 이제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릴 때 기법에 나와도 그게 재료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테마와 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히든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거 최근 한 달이나 최근 2주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공부방에서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카카오 먹통방지법 이 테마도 카카오 먹통방지법 입법이 진행되면서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확률형 아이템 법도 개정되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이중화 데이터 이중화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어요. 줌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자, 상승률 2주에서 3주 정도 여기서 포착해가지고
네, 얼마 안 있었습니다. 2주인가 한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네, 여기서 상승률 50%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비덴트. 여러분들 요즘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FTX 파산에 의해서 조금 하락 추세에 있었죠. 그런데 바닥 다지고 조금 좋은 소식들이 몰려오면서 비덴트가 또 검색이 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영원히 끝나진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 포착된 것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채도사의 히든 기법에 의해서 포착된 기법 중에서 재료를 같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번에 마지막 히든 기법 종목 제가 좀 가져와서 봤습니다. 바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치매 사실은 아직까지 이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아니면은 기술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의학 기술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곧 이번 달 말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이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이 치료제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카네맙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상 3상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자, 어떠한 종목이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종목이 예를 들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야. 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테마가 왔을 때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이거는 갈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치기만 해도 뭐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서 계속 급등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는 그 섹터의 그 섹터의 관련주로 시장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급소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난 이 레카네맙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한 경험이 있는 회사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카이노스메드 이런 종목들 사실은 신약을 개발하지 않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알츠하이머제 관련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이 종목에 갔던 경험도 있고 또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기법에서 검색이 되면서 또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거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공부방이나 또 노란톡방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또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1시간 채워주신 우리 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도윤 대표님께서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히든 기법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 나는 매일매일 우리 대표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공부들, 종목에 대한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한 주의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